예, 자기군입니다. 예, 자기군입니다. 오늘 간담회 저도 토론자 중에 한 명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순서가 첫 번째고 하다 보니까 제가 마치 이렇게 발제하는 것처럼 돼 있어 상당히 좀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토론집 이제 16페이지부터 제가 준비한 토론 내용인데 그걸 주요 내용 위주로 순서대로 이렇게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제 그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우리 조국혁신당 안과 민주당 시민사회 주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제 전체 회의에 상정이 되고 전체 회의 상정이 된 직후 바로 법안심사 소위로 회부를 한다고 아침에 우리 저희 당 법사위위원이신 박은정 의원님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법안심사에서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는 김용민, 박은정 두 분 법안 그리고 우리 당에서 제가 이제 대표 발의해서 낸 법안 외에 민주당에서는 지금 TF를 따로 구성을 했고 그 TF에서 별도 법안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법안이 이르면 이번 주나 늦어도 다음 주 중에는 또 제출이 발의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크게 김용민, 박은정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차기권 그다음 민주당에서 별도로 내는 이 형사소송 개정안 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제가 이제 앞쪽에 소제목으로 밑에 달았습니다만 요지는 분리하되 단절하지 않고 협력하되 지휘하지 않으며 통제하되 직접 수사로 돌아가지 않는 형사 사법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제가 이제 토론문에 담은 핵심 요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 뒤에 순서에서 우리 김용민, 박은정 의원 안과 조국혁신당에 제가 이제 대표 발의한 법안의 차이점을 분석한 토론을 우리 유승희 교수님께서 준비를 하셨는데요. 일단 저는 그러면 제가 대표 발의한 법안 내용의 취지와 내용이 무엇인지 위주로 해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6, 17페이지는 넘어가고 이제 18페이지 이제 조국혁신당이 이제 검찰 개혁 관련해서 발의한 법안은 크게 이제 네 가지 2024년 개원하자마자 이제 발의한 법이 4개였습니다. 공소청 법안, 총수청 법안, 그다음에 수사절차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4가지였고요. 지난주에 이제 추가로 또 발의한 법안이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법안 제목이 좀 긴데 검사와 사법경찰 관리의 협력 및 사법경찰의 수사권 통제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2024년도에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 형사소송법에서 수사절차법을 떼내면서 그 관련한 이제 어떤 조문 정비 정도였다고 한다면은 최근에 이제 우리 당이 발의한 법안은 이제 형사소송법 196조 이 수사권 조항을 삭제를 하는 그런 내용이 기본적인 핵심 골격입니다. 그것이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고요. 하고 이제 관련해서 이 여러 가지 조문을 정비하고 또 수사권 행사하는 기본 원칙을 형사소송법 제1조 목적 조항에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놀랍게도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현행 1조는 관할로 바로 들어가는데요. 어느 법이든지 그 법이 존재하는 이유를 제1조 목적 조항에 두고 있는 것과 상당히 좀 특이한 구조를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이제 수십 년 동안 이게 좀 접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형사소송 이 체계의 근본적인 법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짚어보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제 제1조의 목적 조항을 둠으로써 이제 적법 절차 원칙으로서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인권 보장의 조화 그리고 공정하고 신속한 절차를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1조에서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2편 제1장 수사편에서 아까 말씀드린 195조 수사 기본 원칙을 또 신설을 해서 불구속 수사 원칙, 임의 수사 우선, 강제 수사의 필요 최소성, 예단과 편견의 배제, 물적 증거와 과학 수사의 중시, 별건 수사와 진술 강요의 금지, 압수수색 과정의 사생활과 주거의 평온 보호, 피의자 신변 보호를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당의 이제 좀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민주당도 이제 수사권 박은정 김영민 박은정 두 의원님 대표 발의한 그 법안에서 직접 수사권을 갖다가 삭제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저희가 이런 수사권을 삭제하는 형사소송 개정안 외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좀 긴 법, 좀 짧게 말해가지고 사법경찰 수사권 통제만 있는 건 아니고 수사 협력 및 통제에 관한 법이라고 좀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검찰 수사권, 보안 수사권까지 이제 폐지를 한다고 했을 때 계속 이제 그랬을 때 사건 지연과 사건 암장 또 경찰 사법경찰관의 수사권 남용에 대한 우려 이런 목소리들이 계속 있어 왔고 지금도 여전히 있고 저는 그런 우려들이 일리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고 방지하고 봉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의 차원에서 우리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법안이 바로 이 수사협력 및 통제에 관한 법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행 체계에서는 보안 수사 요구를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경찰에 보내면은 그 사건 번호가 그냥 이 킥스에서 계속 남아있지 않고 이제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자기 사건이 안 돼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 사건이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되고 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자기 사건이 아니게 형식적으로 안 되게 돼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건이 좀 계속 지연되고 암장이 되는 이런 좀 상황이라 한다면은 이번에 발의한 협력 및 그 통제에 관한 법에 있어서는 그런 경우에도 계속 사실상 이제 공동 사건을 계속 사건 번호가 유지가 되고 계속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항을 두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법률안 제 11조입니다. 한번 읽어봐 드리면 보안수사 요구 등에 따른 사건 번호 및 배당의 유지란 제목으로 검사가 제10조 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보안수사를 요구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사건의 수사기관 사건 번호와 담당 사법경찰관 및 공소청 사건 번호와 담당 검사를 유지하여야 한다라는 11조가 이제 그런 취지에서 둔 것이고요. 재수사 요청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도록 그 2항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수사 협력 및 통제에 관한 법 이제 특징이 3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입건하면 바로 그 사법경찰관에 소속된 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사건의 입건 사실과 담당 사법경찰관의 배당 사실을 관할 지방 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지방 공소청 지청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사건에 관한 협력 및 수사 통제 업무를 담당할 검사를 지정을 하여 하고요. 그리고 이항에 따라서 지정된 검사는 이 법에 따른 협력 및 수사 통제에 관한 필요한 범위 내에서 형사사법수사 촉진법 그 킥스를 통해서 해당 사건의 기록과 수사 진행 상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사법경찰관과 담당 검사는 수사의 적법성과 충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사사항, 증거 수집의 대상, 법령의 적용,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한 필요한 의견을 제시, 교환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이 3조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보안 수사권까지 폐지하는 형사소송법이 폐지를 전제로 해서
폐지가 되었을 경우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사건 지연이나 암장을 방지하고 검사 사법 이제 그 권한이 비대해질 우려가 있다고 우려되는 경찰의 수사권을 이 법률 전문가로서 이 검사가 공소청의 검사가 실시간으로 그걸 입건 통보된 이후부터 계속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함께 사건을 보면서 법률적인 의견을 제시를 하고 적법성 통제를 해 나가는 그런 내용으로 이 사법 수사 통제 협력 및 통제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19페이지, 20페이지에 관한 좀 그런 내용인데요. 물론 이것만으로 충분하지가 않고 시행령과 후속 입법에서는 장기 미지에 대한 경보 체계, 단계별 처리 기한과 지연 사유 기록, 피해자와 고소인에 대한 처리 계획과 예상 일정 통지, 반복적인 보안 수사 요구에 대한 점검, 이해 충돌이나 중대한 부실이 있는 경우 담당자 교체 기준 등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기관별 평균 처리 기간만이 아니라 장기 미제 비율, 보안 수사 반복 횟수, 인권 침해와 절차 위반, 불송치 번복과 무죄의 원인을 공개하고 평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이제 최근에 광주에 있었던 장윤기 사건 관련해서 경찰의 초동 이 부실한 수사, 또 형사팀장의 증거 인멸 등에 관한 좀 기사가 좀 있었는데, 그게 검찰의 보안 수사로 이런 검찰의 증거인멸이나 이런 부분을 밝혀낼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경찰이 부실하게 수사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국가수사본부에서 명운을 걸고 수사한다고도 밝혔습니다만은, 이번 처음에 그 사건에 대한 내용이 기초적인 내용이 파기됐을 때 피의자의 가족이 경찰관이라는 사실은 바로 파악이 가능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역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지역에서 오랫동안 함께 근무했던 어떤 동료 경찰에 있을 경우에는 사건이 이렇게 뭔가 약간 왜곡되고 약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상할 수도 있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시스템을 갖다가 검찰의 보안 수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으로 이걸 다 이번 것처럼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안 수사 없앤다, 그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피의자의 가족이 관련자가 사법기관에 종사하고 있다든지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종사하고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어떤 그 상위 기관에서 수사를 갖다가 진행하도록 경찰에서 처음부터 그런 기준을 갖다가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리고 해당되는 관련자들 재척, 그런 기준도 꼼꼼하게 면밀하게 마련을 함으로써 이번과 같은 경찰의 이런 경찰관 가족에 의한 사건의 왜곡이나 이런 증거 인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저는 필요하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하였습니다. 예, 6번에 20페이지 6번에 이제 경찰의 비대와 사건 암장 우려 관련해서도 이제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발의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수사 협력 및 통제에 관한 법률안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21페이지 넘어가고 일반적인 내용은 제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검찰의 수사 역량 이 관련해서 또 언론에 보면 그런 또 기사가 있습니다. 경찰이 이렇게 파악하지 못한 내용을 검찰이 보안 수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그걸 또 진실을 규명해낸 것 같이 검찰에서 언론에 그 자료를 갖다가 이제 배포하고 기사화된 내용도 봤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대검에 있는 포렌식 센터 이름이 대검 포렌식 센터가 아니라 국가 포렌식 센터입니다. 이 수사건이 폐지가 되면은 그 국가 포렌식 센터는 이제 경찰에게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경찰이 그 국가 포렌식 센터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종전에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게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초동 경찰의 수사 이 역량을 발휘하지 못한 그런 전문성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언론 기사에 있어가지고 마치 검찰에 뭐 직접 수사권 보안수 있었기 때문에 그게 밝혀질 수 있었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이번 저희 형사소송 개정안과 이제 수사 협력 및 절차 통제에 관한 법에서는 특사경에 관한 이제 검사의 뭐 지휘 그 부분은 일률적 지휘보다는 분야별 특성에 맞는 통제가 필요하다고 봐서 별도의 법률로 이 관련되는 규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는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 23페이지, 요 피의자 요 부분, 당연하게 중요한 것이고, 뒤에 또 다른 토론자께서 요 관련해서는 또, 이렇게, 준비를 하셨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 그래서 이번 국회가 처리할 단계의 과제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형사소송법에서 검사의 일반적 직접수사권과 개별 직접수사권을 삭제하고 검찰청과 수사지휘를 전제로 한 잠정 규정을 공소청 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것. 둘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를 상호 존중과 협력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사건 입건 통보, 담당 검사 지정, 기록 열람, 주요 단계 협의, 구체적 보안 수사 요구와 담당자 유지라는 통제 구조를 법률로 마련하는 것. 셋째, 적법 절차, 불구속 임의수사, 강제수사 최소화, 별건 수사 금지, 피해자 보호를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으로 명문화하는 것. 넷째, 10월 2일 전후에 진행 사건 영장 압수물 기록과 인력의 이전에 공백이 없도록 경과 규정과 전산 연계를 점검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수사 절차 전반을 법률 수준에서 더 체계화하고 디지털 압수수색과 전자정보 보존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정보권과 장기수사 구제 절차를 강화하고 특사경 분야별 통제 법제를 정비하고 경찰,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의 사건 배당과 재배당, 지휘와 이견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행 후 일정 기간마다 사건 처리 기간, 반복 보안 수사, 불송치 번복, 무죄, 인권침해 지표를 국회에 보고하고 제도를 재평가하는 절차도 법률에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까지입니다. 저는 검찰 개혁이 시대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 이제 우려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권, 보안 수사권까지 폐지가 됐을 때 이 수사의 공백, 피해자가 또 발생하지 않는가라는 우려, 뭐 그런 우려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우려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 협력과 통제에 관한 법률과 같이 이런 제도를 촘촘히 우리가 더 설계하고 부각을 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약에 검찰개혁의 이 부분을 일단락짓지 못한다면은 또다시 다음 대선에서 검찰개혁이 대선 공약으로 저는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어느 나라에서도 대선 공약으로 검찰개혁이란 공약이 나오는 나라는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 지긋지긋한 검찰개혁까지 일단락을 짓고 역사의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사건의 지연과 사건의 암장은 어떻게 방지하고 또 피해자의 권리를 더 보호할 수 있는지 지혜를 모으는 역사의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